예, 우리 박미숙 사장님 잘 돌아가셨나요? 예, 반가워요. 예, 현준이 아주 잘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가겠지만. 예, 저는 이 미국, 이론 플러스 미국 법인 미주지사의 전영강 본부장이고요. 여기는 지금 콜로라도에 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제가 잠시 와 있는데, IDS 학생들, 여기 학부모님도 간혹 계신데, 학생들하고 같이 잠깐 이렇게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섬기는 시간들이 있어서 와 있습니다. 이름은 안 보이시지만 또 낯익은 분들이 또 있네요. 우리 김경숙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최월희 사장님 반갑고요. 네, 지금 저기 현재희 사장님도 한국에 계신 사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예, 미국에 계신 것 같네요. 예, 반갑습니다. 문용숙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인수 사장님 반갑고요. 예, 우리 이정자 사장님, 그 다음에 우리 충식리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우리 해나 사장님 안녕하세요. 해나네든 반갑습니다. 예, 예, 속속들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여기 미국은요, 뭐, 각 주마다 날씨가 좀 다르긴 하지만 덥습니다, 미국도. 저기 우리 전리사 사장님 어디 계세요, 혹시? 시애틀 추워요. 지금 잠깐 춥다고, 오케이, 춥다고. 예, 그쪽으로 비서를 가야겠어요. 비서를 그쪽으로 가야겠어요. 한국은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비가 많이 오나요? 아니면 굉장히 덥나요? 많이 더워요. 너무 많이, 덥, 많이 더워요. 예, 많이 더워요. 나왔네. 대구입니까? 예, 항상 태국 더운데. 예, 태국. 서울이에요. 많이 덥습니다. 예. 서울 많이 덥죠. 네. 예, 그래도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그래도 조금 시원하고 오신 분들 경험 있으시겠지만 시원하고 좋은 쾌적한 날씨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한국 본사,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미국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미국, 예, 감사합니다. 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미주 이론 플러스의 원데이 세미나, 온라인 원데이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순서를 좀 바꾸긴 했는데, 오늘 우리 오현택 선임 연구원이시자, 우리 이론 플러스 상품팀 팀장이신 우리 오현택 팀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이론 플러스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고 좋아하는 제품은 단연 뭐겠어요? 생식이겠죠. 예. 우리의 마스코트는 생식입니다. 근데 생식과 더불어서 드시면서 우리 미주 포함해서 이게 이로미안들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가고 그 사랑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산균, 효소환, 칼슘 이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제품들에 대해서 디톡스 라인에 대해서 특별히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오현택 팀장님, 강사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현택 팀장님 모실 때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론플러스 상품 마케팅 팀의 정직한 오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이론플러스의 제품들 중 DNA 시스템으로 구분을 했을 때 D라인에 해당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론플러스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DNA, 즉 디톡시피케이션, 그러니까 해독과 N, 뉴트리션은 영양 쪽, 그리고 액티베이션 쪽으로는 활성 강화하는 쪽,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제품들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품은 이 디톡스에 해당하는 면역연장 유산균과 효소한 맥스, 그리고 A에 있지만 간에서의 해독, 그리고 뇌에서의 그런 신경 독소 물질들의 해독에 해당할 수 있는 간 건강과 기억력 맥스, 이렇게 총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연장 유산균 제품입니다.
이 면역연장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관련되어 있는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면역연장 유산균은 우리나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유형의 제품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함은 프로는 이제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고 바이오틱스는 생명, 그 생명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그거에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런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죠. 안티라고 하는 건 생명에 반대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병원이라던가 이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는 그 항생제를 먹었을 때에는 체내에 있는 모든 균들에 다 반대되는 작용, 그러니까 모든 균을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이렇게 처방받았을 때 꼭 이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이라던가 그런 생균을 함께 처방을 하긴 하는데요. 그 병원에서는. 항생제에 의해서 저희 장에 있는 유익균들까지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개념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먹는 것이 바로 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서 대사산물로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포함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프리,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이제 3P 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구 결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인 유산균만 먹었다면 그거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뭐 휩쓸고 갔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서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자체에도 이미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이걸 저희는 한글로는 이제 사균체라고 하는데요. 유산균, 사균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 균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균체가 만들어낸 그 대사산물들까지 다 포함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개념은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는 이 미생물체와 그 지놈이라고 하는 그 합성어로서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겉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겉이 이제 장이니까 장에 있는 우리 미생물 총균을 말합니다. 이런 총균들. 저희 화장품 제품 중에 이제 더 바이옴이라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더는 더마톨러지라고 해서 피부과학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합쳐서 더 바이옴이라고 이렇게 제품 브랜드를 만들었었는데 피부과학에 속해 있는 그 피부에도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들을 잘 살게끔 해서 다 잘 자생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 더 바이옴이었던 거죠. 그러한 식의 이 마이크로바이옴까지 그리고 저희가 결국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체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그걸 잘 관리해야만 우리가 전체적인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중에 장에서는 이미 많이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면역세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신경세포가 존재해서 장뇌 간축이라고 해서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뇌 간축, 그러니까 신경세포 역시도 존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음식물들의 영양성분들의 흡수, 그리고 뭐 배출,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는 장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유익균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유익균들이 잘 살지 못하고 유해균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그건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이 대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게 요 3, 4, 5번. 이 이제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1, 2 쪽으로 가면 약간 변비 쪽 이건 역시도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고 6, 7번 쪽으로 가면 설사 쪽 뭐 그러니까 유해균이 우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걸 이제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의 배변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렇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에 있는 우리 인체에 있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미생물 균총이 크게 5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장내 미생물 균을 유익균을 우세하게 유해균은 이렇게 억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런 역할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장내 상피세포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염증 물질들이
장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왜냐하면 장에 있는 그 대변은 사실은 유해 물질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대변 자체가 일단 유해 물질이긴 하니까 그게 결국 항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 장벽이 느슨해지면 이쪽을 통해서 그 염증 물질들이 체내로 뿜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성염증으로 되는 건데, 그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상피 장벽 기능을 강화해주는 역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에는 면역 세포의 7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체의 전체적인 면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장이 특히나 건강해야 되고, 그 장이 건강하다고 하는 건 결국 그 미생물 균총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그 미생물 균총을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건 이제 전신의 대사 반응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런 실제로 신경전달 물질들의 작용을 하는 거죠. 최근에 밝혀지는 그런 연구 결과로는 장 건강, 그 장에서의 그런 미생물 균총의 그 밸런스가 인지 능력, 뇌에서의 인지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울증, 그러니까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장에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전신 건강에 있어서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저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익균들은 떨어지게 되고, 이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유익균인데 어렸을 때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외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젠스는 사실은 식중독균입니다. 이제 뭐 체내에 저희가 있기는 하지만 외부로부터 섭취했을 때에는 저희한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식중독균입니다. 이런 유해균들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해균도 같이 증가하고 유익균들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뭐 이게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을 통해서, 그리고 올바른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그 건강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올바른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저희 앞서 잠깐 설명드리기로는 이제 장내 유산균들이 굉장히 많은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100가지가 넘는 균들이 살고 있는데, 저희가 단일균주를 먹는다고 해서 그 단일균주가 저희 그 100가지 넘는 균주를 다 이기고서 우세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균주를 먹어야 되고, 섭취량이 너무 많아도, 그렇고 또 너무 적어도, 너무 적으면 영향을 못 줄 거고, 너무 많으면은 그게 결국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또 위해성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1억에서 100억으로 딱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실제 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뭐 치자면 보호, 코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3P라고 해서 프로, 프리,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 3P가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유산균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뭐 최근에는 뭐 냉장 유통을 한다던가 이렇게 캡슐에 해가지고 흡수병에 담아가지고 한다던가. 근데 그 캡슐에 담는다던가 아니면 타정을 찍어가지고 한다던가 할 때는 부영제가 꼭 들어가게 되거든요. 캡슐을 만드는 것 자체도 어쨌든 첨가물로서 부영제를 만드는 거고, 타정을 찍기 위해서는 그 타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 유산균은 저희가 언제 어느 때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데, 첨가물 때문에 꺼려지는 게 생기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면역연장 유산균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면역연장 유산균에는 다양한 균주, 총 17종이 들어갔는데, 이 17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19종 중에 두 가지 빠진 전체,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모든 균주를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뺀 이유는, 그 두 가지는 사실 엔테로코쿠스 쪽의 뭐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이 엔테로코쿠스 쪽은 이 균주 두 가지는 그 항생제 내성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위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단 저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전성에 약간 위해성이 있는 그 원료를 빼고 나서 모든 원료를 다 사용을 했고, 저희는 아까 1억에서 100억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저희는 30억 수준으로 처방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30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조 과정 중에, 그리고 유통 과정 중에 소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안전율을 감안해서 30억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300억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 인체 유래, 신생아라던가 모유 유래에서의 유산균들을 사용을 했으며, 이 코팅,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산균은 전체적으로 이 17종 모두가 다 코팅이 되어 있는데 특허 기술입니다. 그리고 각각 유산균들에 대해서 특허 받은 유산균들도 존재하고 항산화라던가 항염증에 대한 그런 그 항비만 그리고 어떤 또 여성 관련 그런 질병들에 대한 그런 질환들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특허를 받은 원료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개별적으로 다 이루어진 그런 균주들인 거죠. 말씀드린 3P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안에 털어먹는 저희 미세 과립인데요. 입안에 털어서 살살 녹여서 먹어도 되는 그러면서 저희가 첨가물들을 배제한 그런 기술을 사용한 그래서 저희 이롬 춘천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7종 균주를 다 사용했는데 그렇게 균주를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저희 뭐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는데요. 그 소장과 대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서식을 하게 되는데 각 위치별로 서식할 수 있는 균주들이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주고 그 투입한 것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는 또 코팅 기술로서 특허를 받은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한 거죠. 그 특허를 받게 된 건 이 노란색 바 가장 안전하다, 가장 안정성 있게 이렇게 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 노란 쪽인데 이 노랑이 바로 호박 단백 추출물입니다. 호박에서 추출한 걸로 이용해서 그게 이제 다른 뭐 우유에서 추출한 거라든가 이 자당에서 추출한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호박을 이용해서 저희가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이게 pH 2.4라고 하면 pH 2 정도 되면 이제 위산의 그런 조건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침전이 되어 있죠. 용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팅되어 있는 채로 그냥 물에 가라앉아 있는 건데 저희 장, pH 중성인 소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용해가 돼서 다 뿌옇게 된 거죠. 이건 다 녹아서 분산된 겁니다. 침전물이 없이 다 요 pH에서는 녹는 그러니까 장에서 작용을 해야 되니까 장에서 용해를 시키는 그런 코팅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 3P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그 3P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로서는 이거 프락토알리고당 그리고 갈락토알리고당 그리고 이눌린 이렇게 세 가지가 앞서 프로바이오틱스도 소장과 대장 각 위치에서 서식하는 게 다른 것처럼 프락토, 갈락토, 이눌린 역시도 소장에서 분해가 되는 거, 또 대장에 있는 유산균들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 올리고당이라던가 이 식이섬유의 중합도에 따라 다릅니다. 중합도가 더 얽혀 있을수록 더 아래쪽에서 분해가 되는 거죠. 더 천천히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골고루 사용을 했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로서 또 네 가지를 사용했는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 가장 요 상단에 있는 이 페디오코커스 펜토사세우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롬 101로 특허받은 저희가 특허받은 이롬 101 균주입니다. 이 이롬 101 균주는 특허를 받을 때 항균, 항산화, 항암 활성에 특이적으로 효과가 있는 신규 균주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허였는데요.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렇게 3P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마 이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필로우백을 도입했습니다. 이 필로우백이라고 하는 건 각 스틱포 10개를 하나의 이런 비닐 포장에 담았는데 이 비닐 포장은 이제 단일 재질로서 그 분리배출, 비닐류로서 이제 분리배출이 가능한 그런 재질이긴 합니다. 미국에서의 비닐류 그 분리배출은 제가 그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거든요. 비닐류는. 이 필로백을 사용하게 된 건, 한 겹 더 이렇게 포장을 함으로써 이 혹시나 뭐 발생할 수 있는 내용물의 흡습이라던가 그 습을 막아주고 또 열을 차단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낱개로서가 아니라 이 필로백으로서의 어떤 휴대성도 이렇게 부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투명 필로백이 적용된 걸로 현재 저희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연장 유산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요. 제가 프로바이오틱스 쪽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하다고 하는 아연과 비타민 D도 햇빛으로부터도 합성이 가능하긴 하지만, 물론 뭐 햇빛으로부터 합성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게 최근에는 뭐 선크림이라던가 그런 걸로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하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도 면역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영양 성분이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찝어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배변 활동, 뭐, 장 건강에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 면역연장을, 섭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 장 건강 상태가 전신 건강, 이 면역뿐만이 아니라 이 뇌 쪽, 그러니까 인지기능, 기억력, 거기에 넘어서 이제 감정 조절까지 하는 그 전신 건강 쪽으로 다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연장 유산균을 통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섭취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내 디톡스를 하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그런 영양 성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상시 테이블탑 그런 제품으로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효소한 맥스입니다. 이 효소한 맥스는 이 효소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뭐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가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효소입니다. 발효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효소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이 효소 자체는 이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물질들의 어떤 반응들을 이끌어내는데 촉매 역할, 더 빠르게 반응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 효소의 역할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한 가지 효소에는 딱 그 특정적인 한 가지 기질만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이 뒤에서 소화효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탄수화물 분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는 탄수화물만 붙는 거고 단백질을 분해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없는 거죠. 단백질만 분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딱 특이적으로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그 효소가 각각으로 딱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들이 이제 뭐 효소학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뒤에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게 될 부분은 이 가수분해 효소 쪽이기는 합니다. 저희 신체에서는 이 전체적인 다 효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소라고 하는 거는 체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대사 과정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대사 그리고 이 지질 대사 이쪽에는 뭐 탄수화물 대사뿐만이 아니라 광합성 쪽이라던가 그 세포에서의 그런 세포 순환, 세포의 재생이라던가 그런 순환들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각 곳곳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화효소 쪽이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 소화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수화물, 이 녹말이라고 하는 게, 침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소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이 아밀레이즈, 그리고 이 위액에서는 녹말을 소화하기 위한 그 위액에서 나오는 요 펩신은 이 녹말, 탄수화물 부분은 뛰어넘고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게 바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인 거죠. 그리고 췌장, 이자에서 나오는 이 아밀레이즈 역시 탄수화물을 분해해가지고 결국은 포도당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단백질은 그러한 체내 과정들을 통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이 지방 섭취, 저희가 지방질을 섭취했을 때는 그거는 단순 지방인 지방산, 각각의 지방산이라던가 아니면 모노글리세라이드로 이렇게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이것들이 위에 먹는 것들은 저희가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식품을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활용되는 영양 성분들입니다. 포도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포도당이 혈당을 올린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양 성분이 에너지원이 바로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로 꼭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섭취를 하되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녹말은 사실 좋은 탄수화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죠? 저희의 그 뭐 섭취하면 안 되는 거는 주적 500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게 이제 그 흰색인 흰 쌀밥 그리고 흰 설탕, 흰 소금, 뭐 흰 밀가루 그리고 흰 조미료 이렇게 해서 뭐 저희의 주적인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쉽게 분해가 되고 쉽게 흡수가 되면서 체내 잉여 에너지가 되고 잉여 에너지가 되니까 그것이 결국은 지방으로 가서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체내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게 쓰인다고 해도 뇌에서 쓰이고 이 근육에서 쓰이고 쓰인다고 해도 이것을 확 분해를 시켜가지고 포도당이 확 많아지면은 체내에서 쓸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그거는 다음에 사용할 에너지원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지방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그 소화 효소의 그 활성
또 중요한데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체내에서 분비되는 그 효소 역시도 연령 증가에 따라서 효소 분비량은 떨어집니다. 효소 분비량도 떨어지고 효소의 활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저희 주변, 저도 이제 43이기 때문에 나이가 제 주변 또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40 넘어가면서 음식물 소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그게 실제로 체내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뿐만이 아니라 체내에서 분비되는 전체적인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그 메타볼릭 그 맵에 있는 다양한 효소들의 활성이 떨어지고 분비량이 떨어집니다. 그중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그 소화효소 쪽인 거죠. 왜냐하면 이 소화효소에서의 도움을 조금 드림으로써 체내에 있는 다른 효소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다른 효소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체내 효소에 있는 도움을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 발효 효소입니다. 저희가 그 효소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 정의에서 발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사용한 이 세 가지 발효 효소 전체적으로 다 식물 근원의 원료들을 발효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서 또 프로바이오틱스 쪽이랑 또 중복이 되죠. 프로바이오틱스 때 제가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미생물들이 그렇습니다. 그 발효균주가 하나면 발효균주가 하나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고 그 균주가 좋아하는 먹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만 먹고서 그 만들어내는 대사산물들, 그 대사산물들이 결국 그 효소인 건데 그 대사산물들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균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다양한 발효균주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사용했고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세 가지에도 또 다양한 그런 균주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3P에 빗대어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개념의 이런 오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메주 같은 걸 쓸 때 사용하는 그런 균주이죠. 그리고 이건 유산균들 쪽인 거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유산균과 이제 그런 진균류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또 다양하게 그리고 각각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영양 성분들도 다양하게 포진을 시켜서 프리바이오틱스도 다양하게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포스트바이오틱스 그게 이게 결국은 효소 활성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건데 요 3P를 이 효소한 맥스에서도 구축을 한 거죠. 그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딱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쪽에 있는 게 과거에 저희가 리뉴얼하기 전에 플러스 효소환이었습니다. 플러스 효소환 제품에서의 아밀레이즈와 프로테이즈가 이게 아밀레이즈는 이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로서의 활성이 3만 그리고 프로테이즈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서의 활성이 150.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현재 지금 생산이 완료돼서 이미 현장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제품으로서 12만으로 아밀레이즈는 400%를 증가시켰고요. 프로테이즈는 1000 유닛으로 670% 정도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증가를 시킬 수 있었던 게 이 효소화 때에는 단일 균주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단일 발효 효소 원료를 사용을 했었다면 저희는 이번에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중간에 요 10만과 500 단위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서도 처음에 효소한 맥스를 런칭했을 땐 이랬었는데 이건 역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어떤 패키지의 변화 없이 그 발효 요소의 구성 성분을 조금 바꿈으로써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이렇게 활성을 높여 두었습니다. 활성에 대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활성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PA 유산균 발효 분말이라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료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망률 1위가 압도적으로 암입니다. 그리고 그 암 중에서도 갑상선을 제외하고서 위랑 대장, 암 같은 경우에 이 위랑 대장암이 그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소화기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암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서 암 발생률, 위암 발생률은 올라가게 되고 이때부터 이 30대, 40대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증가하기 시작한 게 60대 이상 되면서 급격해지죠. 위암 발병률이. 그거는 이 그래프하고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유병률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어 있는 그 유병률인데요.
30대 이상에서 유병률이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던 모르던. 왠지 그 속이 쓰리다, 뭐 만성 위염이 있다, 뭐 그런 증상들, 뭐 더부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일단은 헬리콥터 파이로리균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검사를 해보면, 그리고 일단은 이 정도 비율이라면 30대에서 4명 중에 3명의 비율이라면 아마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검출될 것입니다. 그게 증상으로 발현되느냐 아니냐인 건데, 왜냐하면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병원성 균으로서 체내 그 위에 증식을 하고 위에서 점점 자라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은 암을 유발하는, 그 위암에 뭐 위암에도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식습관이라든가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위암에 큰 요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특이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사용한 PA 유산균 발효분말입니다. 이 PA 유산균 발효분말은 그런 특이적인 항균활성, 이런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특이적인 항균활성으로서 특허를 받았고 SCI급 논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논문에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이 PA 유산균 발효분말을 개발하는 과정은 굉장히 뭐 다사다난했습니다. 총 55가지가 되는 여러 가지 균주 중에서 하나하나 항균활성이 있는 것들을 뽑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뽑고, 그중에서도 또 안전한 거 위주로 뽑고 열에 위해서도 안정한직한 안정성들을 파악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앞서 그 안티바이옴이라고 해서 항생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생제하고 비교해서도 저희 녹색하고 주황색이 마지막까지 선별됐었던 그 PA 유산균 발효분말에 대한 그런 균주인데요. 이 녹색 균주, 이게 아래에 있는 것들은 바실러스 세레우스, 그러니까 결국은 미생물, 그러니까 병원성 미생물이죠. 이콜라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병원성 미생물, 헬리코박터, 뭐 이런 병원성 미생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항균활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했는데, 상대적으로 항생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콜라이 대장균에는 영향을 못 주는 이 파란색과 남색, 이 부분은 항생제거든요. 이 마이신 붙는 것들이 이제 항생제입니다. 이 항생제인데, 대장균에는 영향을 못 주는 항생제가 존재하는가 하면, 왜냐하면 항생제 역시도 타겟팅되어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에도 어떤 항생제는 뭐 작용을 하지만 어떤 항생제는 작용을 안 하는. 그런데 저희 PA 유산균 발효분말은 병원성 미생물에 일관적으로 항균활성을 나타내는가 하면, 이쪽 오른쪽 그래프는 일반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프로바이오틱스, 일반 유산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락토바실러스 아시디락티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유산균에는 항균활성이 없는 거죠. 여기에 그래프에 녹색, 주황색이 없다라는 건 유산균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병원성 미생물은 죽이는데 유산균, 우리 몸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그 프로바이오틱스들은 죽이지 않는. 근데 뭐 항생제는 뭐 그냥 냅다 다 유산균도 다 죽이는 거죠. 그게 항생제니까요. 항생제 대비 더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해 유산균 발효분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체내에서는, 그러니까 인체에서는 헬리코박터가 파일로리 균으로서 존재하는데, 동물에서는 이 펠리스라고 하는 균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PA 유산균을 처방을 했을 때 농도 유전적으로 컨트롤군, 그냥 펠리스 균을 유발한 거에 비해서 더 그 균주들이 떨어진다. 농도를 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헬리코박터 펠리스 균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체내 인체에서도 파이로리균을 더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독성 검사를 통해서 이건 이제 계란에 있는, 그러니까 유정란에 있는 그 그 태어나기 전이니까 병아리 단계 뭐 그 전에 안구에 그 독성 물질을 투여를 했을 때, 어떤 물질들을 투여했을 때 이 안구에서 출혈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 점막을 자극을 해서 그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그 출혈을 통해서 그 독성을 유발하느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그런 실험인데, 저희 피해 유산균 발효분말은 이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 출혈을 유발하지 않았죠. 치자면 거의 물 같은 겁니다. 이 중류수를 처방했을 때처럼, 중류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깨끗한 물인데, 그 중류수를 처방했을 때처럼 피해 유산균 발효분말도 전혀 그런 독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리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균으로서 PA 유산균 발효분말을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 부원료들로 사용한 이런 전통 약재라던가 그리고 요 장에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식이섬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효소한 맥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더부룩하다던가 운동성 뭐 피로 좀 이렇게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드셨을 때 소화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효소한 맥스가 소화를 조금 도와줌으로써 다른 신체 활동들, 다른 신진대사를 할 때 사용할 그 효소들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효소 활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뭐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막 뭐 몇백만 막 그렇게 높은 수준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화 요소가 높은 걸로 치면은 소화제가 있습니다. 소화제, 약국에서 파는 그런 소화제가 소화 요소는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소화 굉장히 뭐 이렇게 체한 거 같을 때에도 소화제를 드시면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그런데 그 소화제를 매일 먹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소화제를 매일 먹는다고 하는 건 일단은 그런 약제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화제는 그 소화제라고 하는 그런 약을 매일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소화제 수준으로 효소 활성을 높여놓은 그런 시중에 있는 그런 제품들은 사실 매일 먹기에는 그러니까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먹는다고 하는 게 체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화효소로만 가지고 우리가 섭취한 이 효소를, 뭐 음식물을 다 분해시킨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몸은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그 할 일이 없는 상태에 적응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체내에서 아무리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우리 체내에서 계속 그거를 만들어내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체내에서는 소화효소를 비롯해서 효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아, 내가 필요 없구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몸이 활동을 아예 안 한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효소한 맥스는 소화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장내에서 역할들, 그리고 피해 유산균 발효분말의 그런 그러니까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그런 항균 활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특징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켜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씹어서 드실 수도 있지만 씹어서 드실 때는 이게 좀 견고합니다. 그래서 치아 손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삼켜서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간 건강과 기억력 맥스가 남았는데요.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체내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리고 체내에 있는 어떤 화학 공장으로서 모든 뭐 호르몬 아니면 효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독소를 배출하고 영양 성분들을 만들어내고 체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소 배출, 노폐물 제거하는 그런 간이 망가지면 지방간을 거쳐서 간의 섬유화가 되고 간경변이 되면은 간경변 다음은 결국 간암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 알코올성 지방간도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뭐 특히 어떤 그런 약제에 의한 것도 있지만 특히 대사질환 증후군, 그러니까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간 건강을 위해서 만든 제품은 이제 밀크시슬 추출물과 다양한 복합 식물 추출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밀크시슬은 사용 이력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식물입니다. 밀크시슬은 일종의 엉겅퀴예요, 엉겅퀴. 민들레, 엉겅퀴 막 그렇게 하는 그 엉겅퀴 쪽으로서 이 밀크시슬의 주요한 그런 생리 활성 물질이 바로 실리마린이고 그 실리마린은 여러 가지 의 구조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합입니다. 그 실리마린이 예전부터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특히나 간 손상을 최소화하고 간의 지질을 그러니까 결국 항산한 거죠. 간의 지질화되는 거를 항산화시켜 가지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 염증을 억제하는 간에서 특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밀크시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정상세포입니다. 이 정상세포에서 간에 어, 그러니까
콜라겐이 결국은 단백질, 콜라겐에는 단백질이 90%가 들어가 있는데 이 콜라겐 조직이 이렇게 간 세포에 자랐다고 하는 거는 섬유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섬유화를 유발을 했을 때 실리마린, 밀크시스를 먹였더니 이 정상세포처럼 보이는 이 부분들이 다시 되살아났죠. 물론 하얀 부분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정상 부분들이 이 네거티브 컨트롤, 그러니까 음성 대조군에 비해서 하얀 부분은 줄어들고 이렇게 다시 붉은빛을 내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크시슬의 그런 효과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정상군처럼 세포들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섬유화가 이루어지면 그 정상군들이 이렇게 그 섬유질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밀크시슬을 섭취했을 때에는 다시 그 세포화, 그 섬유화가 아니라 섬유화는 억제시키고 세포로서 존재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리마린 섭취했을 때 거의 정상군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러니까 그 세포 사멸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세포의 그런 섬유화들이 계속적으로 이 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걸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밀크시슬 추출물. 그리고 그러한 연구 결과들은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밀크시슬 임상실험 결과로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거는 이제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작용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뭐, 요 인체 실험들은 데이터로서 뭐 확보를 해 두었고, 이거는 이 인체 실험들의 결과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인정을 한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밀크시슬 섭취를 했을 때 이러한 일들, 다 전체적으로 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혈액 지표라던가 간 경변 뭐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밀크시슬 뿐만이 아니라 체내 에너지 대사에 활용될 수 있는 비타민 B1, B2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간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로 주원료를 잡았으며 이 부원료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표고버섯 균사체 추출물 분말도 이게 사실은 개별 인정형 받은 원료입니다. 저희가 개별 인정 받은 함량만큼 넣지 않았긴 하지만 개별 인정받은 원료로서 간 독성에 대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별 인정받은 원료이고 헛개나무는 뭐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지구자라고도 불리우고 헛개나무와 민들레, 타우린 그리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흡수시키고 체내에서 활용을 더 생체 이용률, 그러니까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체내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드는 것과 또 체내에서 그걸 잘 활용되게끔 만드는 것,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페린, 이 흑후추 추출물입니다. 이 흑후추 추출물이 체내 그 열량 대사를 높여가지고 영양 성분들을 빠르게 흡수시키고 또 빠르게 이렇게 대사시켜가지고 에너지로서 활용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그러기 위한 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좀 빠르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간세포에 특화되어 있는 이 밀크시슬을 처방을 했고 그 밀크시슬을 통해서 밀크시슬과 또 다양한 이 부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간이 정상화가 돼서 그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 체내에 있는 독소, 노폐물들 배출시키는 거는 간의 역할로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소 배출을 위해서는 간 건강을 꼭 섭취를 해야 되고 이게 물론 이제 간에 대한 간의 활성, 간의 액티베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DNA 중에서는 A에 포진시켜 놨지만 그 디톡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D 라인 디톡시피케이션 그 라인에서도 포함될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간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력 제품, 이 기억력 제품에 대해서도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인지기능 그 안에서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억력도 뭐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 기억력 저하가 되고 기억력 감퇴가 되는 것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 결국엔 그냥 건망증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치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을 매라고 하는 이 치매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그 질병으로서는 그렇게 가게 됩니다. 기억력 감퇴를 그냥 두면은 그 건망증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결국 그렇게 되는 게 알츠하이머로 되는 거고 이 알츠하이머로 된다라고 하는 건 이 기억력 맥스가 A 라인에 있는데 액티베이션 라인에 있는데 왜 D에서 설명을 드리는지 왜냐면은 그 체내 그 뇌에 신경 전달 물질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게끔 하려면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는 이 루트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낍니다. 이 독성물질들이 끼는데 이 독성물질들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물질이고 이 독성물질이 결국 신경세포의 전달을 막는 거예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되지 않게끔 하는 거, 이 독소 물질이 침착되지 않게끔 하고 침착되어 있다면 그걸 최대한 없애는 거, 그 역할이 바로 기억력 맥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매라고 하는 것이 뭐 치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한국에서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그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의 치매 발생률이 더 높고 치매 환자는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치매 인구는 급격하게 더 늘어날 것이고, 그건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그런 인구 분포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치매는 계속적으로 많아질 것이고, 그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80억 인구 중에 계속적으로 생겨서 7초에 한 명씩 그 치매 환자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앙치매센터에서 이 치매에 대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체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6개 이상이 예로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정밀 좀 더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한번 차후에 테스트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결국 노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단박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떨어져서 바로 이렇게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막고 이렇게 늦추는 거죠. 치자면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 지연시키기 위해서 저희 기억력 맥스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치매에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기억력 맥스는 크게 은행잎 추출물과 세이지 추출물 이렇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저희 제품의 주원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28에서 36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36mg, 그러니까 맥스 함량으로 최대 함량으로 처방을 한 제품입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뒤에 그 실제 연구 결과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펀메드는 그러니까 연구 결과들을 한 번에 다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에서 은행잎 추출물, 그러니까 은행잎이라고 하는 징코 빌로바 이 학명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5천 개 이상의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5천 개 이상의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그중에 임상 실험은 420개입니다. 그 420개 중에 그 치매하고 관련되어 있는 논문 자체는 한 600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 치매로 임상 실험을 한 게 76건. 단일 소재로서 치매라고 하는 이 기억력 쪽 관련되어 있는 이 인지기능 쪽 관련되어 있는 임상 실험을 76건을 한 원료는 이 은행잎 추출물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만큼 사용해온 이력도 워낙 길고 그만큼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효과가 확인되어 있는 그런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들은 뭐 뒤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양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다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 섭취 후에 테스트를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은행잎 추출물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도네페질이라고 하는 위약품하고 비교해도 유사한 수준에서의 그런 활성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뭐 먹었을 때 그런 기억력들의 뭐 치매 관련된 기억력 관련된 인지기능 관련돼 있는 모든 그런 지표들에서 다 개선 효과를 만들었고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앞서 말씀드렸었죠. 그 뇌에서의 독소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거 안 생기게 하고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져야 돼요. 저희는 그 아세틸콜린을 체내에서 노화와 함께 분해를 시키거든요. 이걸 자연적으로 분해를 시키는데 이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해를 시키는 여기서도 효소가 나오죠. 분해시키는 그 효소를 억제하는 것이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분해시키는 효소를 억제시키면 분해를 못 시키니까 아세틸콜린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아세틸콜린 쪽을 계속적으로 생성만 시켜주면은 두뇌 건강에는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시킨다라고 하는 건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뇌에도 당연히 혈관이 올라가 있고 혈관을 통해서 영양성분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 영양성분들이 어, 전달이 잘 될 수 있게끔 혈소판을 잘 흘러주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은행잎 추출물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것이 이 세이지인데요. 이 세이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어떤 특허 기술인데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꼬마 선충입니다. 굉장히 뭐 현미경으로 봐야 될 만한 그런 굉장히 어, 작은 일종의 생물입니다. 이 생물인데 여기다가 여러 가지 식물 추출물들을 투여를 해봐서 얘네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얘네들이 뭐 치자면 변색이 되는지, 죽는지, 사는지, 아니면 어떤 고통이 받는지 그걸 유전자적으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 특화되어 있는 이 기술로 다양한 이 세계상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많은 식물 추출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 추출물들을 다 스크리닝을 해봤을 때 하나 선택된 게 바로 이 세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세이지의 그 파이토케미컬 그러니까 그 플라보놀이라든가 그 폴리페놀 등의 그런 생리 활성 물질들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기억력 개선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이렇게 그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그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거는 그 은행잎 추출물하고 동일하게 그냥 했을 땐 이렇게 효소 활성이 이렇게 높은데 효소 활성을 이렇게 억제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뭐 이렇게 양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좋아지는 건데요. 그런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과 세이지 추출물이 두 가지 축으로 그 외에 뭐 태아닌 그 신경 안정하는 그런 원료들 이러한 부원료들을 포함한 이 기억력 맥스는 색상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원래 저희 기억력 맥스의 색상은 겉에 이렇게 홍국을 사용해서 붉은색이었습니다. 근데 이 붉은색의 홍국을 배제하고 이게 이제 홍국 색소였거든요. 홍국 색소라고 해서 그 홍국을 배제하고 저희가 이렇게 투명 코팅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게 된 가장 특징적인 원인이 바로 그 미국 그 US 이로미안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홍국 색소가 해외 그 미국에서는 사용이 약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투명 코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그 대신 겉에 이렇게 투명 코팅이긴 합니다만 이 PVC 그러니까 PVC 재질 자체를 더 강화하고 내용물 코팅을 더 두툼하게 하게 하면서 제품의 색변화가 없게끔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아보실 제품으로는 이렇게 코팅이 없는 제품으로 곧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좀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어, 아, 예,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오현택 연구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론 플러스의 그 핵폭탄급 제품들이거든요. 유산균. 어디서 이렇게 면역인장 유산균 같이 개발하는 적은 없고요. 효소환, 제가 그 대강 숫자를 세보니까 우리 효소환 맥스에 들어가는 원료가요. 54가지, 55가지예요. 생식을 방불케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 이롬생명과학 연구원에서 연구하면서 임상하면서 여러분 두시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된 정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핵폭탄급 너무 중요한 제품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40분 내에, 30, 40분 내에 이거 하기에는 너무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원데이 세미나로 첫 런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보는 거니까 조금 여러분 오늘 시간이 한 10분 정도 오바되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또 이걸 실제로 이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머지 시간 한 20분 정도 할애되겠습니다만 우리 황윤진 리더분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화면 공유 예, 정지해 좋습니다. 주세요. 네, 예, 화면 우리 오현택 팀장님 화면 정지해 주시고, 자, 우리 오현택 팀장님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황윤진 리더님은 혜성같이 나타나서 1호 플러스의 영 1호미안으로서 아주 멋지게 성장하고 계신데요. 지금 뉴 웨이브 리더를 이미 달성하셨고, 그레이트 그룹에 또 우리 글로벌 사업을 계속 준비하고 진행해가고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황윤진 리더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면역, 당뇨, 뷰티 전문 기업 이론 플러스 그레이그룹 뉴 웨이브 리더 황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론 플러스 USA 이로미안 분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사업 설명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이론 그룹의 컨텐츠와 가치를 직접 사람들에게 전하는 유통의 역할을 하죠. 저희 이론 플러스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하고 또 저의 사업 스토리를 짧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저를 제가 처음 만나뵙게 된 분들도 계셔서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론 플러스를 만나기 전 포항공과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클래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당시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저도 꿈을 꾸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이론 플러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98년부터 울산에서 황성주 생식 대리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생식을 먹고 자란 황성주 생식 키즈입니다. 2세대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이렇게 직장을 딱 잡고 나니 어머니께서 자, 이제는 네 돈으로 사 먹어라 하고 독립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정말 나의 이 귀한 월급을 투자하여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인가? 그랬더니 제가 어떤 것을 확신했냐? 이론 플러스를 통해서 건강 면에서도 내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나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겠다라는 것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사의 제품력과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소개해 주신 대로 글로벌 네트워커로서 멋지게 성장하고 너무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 플러스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대표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30년, 사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론 플러스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최초로 메디컬 기반의 회사입니다.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론 플러스는 이웃 사랑 과학이라고 하는 누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와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앞서서 우리 오현택 연구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제품들은요,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은 연구원에서 연구 개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실 때, 아, 그냥 건강기능식품 당연히 먹어야지 라고 소개하시지 않고, 이론 플러스의 메디컬 제품을 먹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생명과학연구의 결정체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론 플러스는 병원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황성주 박사님께서 암 환우들이 이 시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보시고 환우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개발하신 것이 바로 생식이었죠. 이 생식은 식물성 식품에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식사입니다. 생식은 누가 먹어야 할까? 사실 정답은 누구나 먹어야 합니다.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는 효소, 미네랄, 섬유질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식을 드셨을 때 여러분들 인체 고유에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식을 몸을 살리는 생명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생식은 저희 지난 27년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탄탄한 R&D 기반을 바탕으로 10번 이상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식을 제대로 체험하신 분들은 평생 생식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33살입니다.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27년간 생식을 먹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생식을 너무 즐겨 드셨고, 제가 자라면서 생식을 먹으면서 컸고, 제가 아직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아이가 생긴다면, 저희 아이도 생식을 먹여서 건강하게 키울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오죠. 이 3세대를 거쳐서,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소비재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작점이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먹는 생식 사진입니다. 아침에 생식 한 잔, 그리고 신선한 계절 과일들로 저는 이렇게 27년간 아침 식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루틴을 전하는 일이 바로 저희 이로미안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희 이로움 그룹의 이 메디컬 인프라들은 서로 각기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상생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또 병원에서 통합 명령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그치면 안 되죠. 저희 이론 플러스의 메디컬 푸드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병을 예방하고 이미 걸린 병까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의 차별성과 정체성이 다 담겨 있어요. 해외에 다른 나라에서 이 이론 플러스 사업을 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를 보시고 메디컬 시스템의 미래 가치를 보시고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장 R&D 인프라나 병원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희 이론 플러스의 메디컬 푸드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하고 엄청난 건강관리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하드웨어를 살펴봤으니까 한 가지 더 제가 소프트 파워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부심 있는 부분이죠. 이론 플러스 제품 포장지를 보시면 수익금의 10%를 기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부금이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가치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고객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윤진 사장님, 저는 이론 플러스 제품을 먹는 게 우리 아이도 건강해지고 남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좋지만 내가 이 제품을 먹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론 플러스의 member가 된다는 것은 몸이 건강해지고 또 소개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자동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이론 플러스 멤버십 고객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소비 생활 그리고 소개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이론 플러스는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이 5가지 가장 무거운 고통, 몸이 아픈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정말 취업난, 그리고 소속된 곳이 없다는 것, 외로움의 고통, 영적 외로움, 이 모든 것을 전인 건강의 상태로 전환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만날 무수한 사람들의 그 인류의 전인 건강을 보양하는 미션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걸 잊지 않고 계실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예측의학 기술 그리고 예방의학 컨텐츠를 가지고 세계에 나가보니 진짜 저희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론 플러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 놀라운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데요. 지나온 시간들을 아주 짧게 보면 먼저 여러분들 그죠? 미국에서 가장 먼저 오픈이 되었습니다. 미주 이로미안 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긴 아주 멋진 노하우에다가 저희 이론 플러스의 이 성장 시스템, 빠른 성장이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승급이 일어나고 또 확장이 되고 있는 기쁜 소식들 저희 한국에서도 잘 아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국가, 인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몽고 다양한 국가에서 저희 이론 플러스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제가 참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이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를 열면
허브로 연결해서 여러 국가를 동시에 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렇게 동남아 시장을 위한 제품 라인을 준비를 하는 등 저희 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고, 또 저희 이론 플러스는 그 정체성이 뿌리가 충동 비즈니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BSH가 열리는 곳에서 함께 건강 세미나, 비즈니스 세미나를 열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전 세계에 저희 생식은 면역 제품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보이는 사진이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건강 세미나가 열리면서 첫 번째 물류가 들어가게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조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유통시장에서 중국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사업을 미국에서도 전하시면서 많은 중국 분들을 이제 미국에서도 만나실 텐데 중국 오픈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 정부에서도 건강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두면서 적극적으로 정책 부분이라던가 지원 같은 것이 되고 있어요. 이 물살을 타고 저희가 이론 플러스가 중국에 진출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일, 그때 돼서 시작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꾸준한 명단 관리를 통해서 중국의 파트너를 개척하고 교육시키는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회사 소개와 함께 간단히 또 제가 어떻게 사업하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저의 사업 사례를, 사업 체험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작년 이맘때에 미주분들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제가 사업사를 했고요. 그때가 제가 사업을 한 지 딱 1년이 되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달이 제가 사업을 한 지 딱 2달, 24개월을 꽉 채운 2년을 꽉 채운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사실 2년은 그렇게 뭐 짧다면 짧고 뭐 긴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2년을 제가 어떻게 보냈을까라고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정말 이 2년을 알차게 밀도 있게 보냈다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흔히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갖춰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회사입니다. 당연하죠. 해당 산업에서 어떠한 경쟁력과 차별점을 가졌는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회사인지. 제가 앞선 회사 소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가진 회사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사업은 결국 국제 사업이기 때문에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줄 원판, 유능하고 존경할 만하고 또 리더십이 있는 스폰서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결국 그분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3번째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저희가 늘 얘기하죠. 이 사업은 시스템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헤매지 않고 우회하지 않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제를 위한 시스템이 탄탄한지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업은 정말 고학력에 얼굴이 엄청나게 예쁘고 능력이 출중한 아주 슈퍼맨들, 슈퍼우먼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개인기가 특출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 로드맵, 시스템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을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고 실제로 그 시스템을 내 몸으로 고생하면서 부딪혀가면서 경험한 사람이 다음 사람들을 끌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말하면 너무 쉬운가? 아니에요. 제가 깨놓고 얘기할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시스템을 꾸준히 따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꾸준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고, 두 번째, 이 사업을 하신다면 스펙테이터, 구경꾼처럼 하셔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 지금 사업 열심히 하시려고 들어오신 분 맞죠? 제가 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정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제가 여기 적었는데 다이브 인, 뛰어드셔야 됩니다. 슝 하고 시스템 수영장 속으로 다이빙 하셔야 됩니다. 한 발만 이렇게 물 온도 체크하듯이 하셔서는
여러분들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리고 정말 앞서 가신 리더분들이 고생해서 준비하신 이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따랐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모든 그룹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 초기, 초급 사업적 양성 코스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그레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플 메이킹이라는 초급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자로 이 일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이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플 메이킹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하란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이플 메이킹 동기생들하고 모여가지고 건강도서 나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미팅하고 그거 책 읽었던 거 SNS 블로그에 쓰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회사에서 유튜브 수업 열어주시면 다 가서 듣고 모든 시스템을 제가 다 따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안전하게 거기에 그 탤런트가 없어도 들어가서 배우고 알아야 이후에 오는 파트너들을 내가 인도해 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시선을 파트너들을 생각하면서 시스템 쪽에 완전히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2년 차로 이제 3년 차가 되겠네요. 곧 2년을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전에는 계속 사업을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2년이 되면서 제가 사업을 가르치는 어떤 사수, 스폰서의 역할이 되니 여기서도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는 이플러가 아니라 사수가 돼서 이플 메이킹을 가르쳐주는 역할이 됐을 때도 우리의 파트너들이 이 시스템을 충실하게 따라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정말 이 사업을 권하고 또 제품을 권하고 이렇게 교육을 듣기까지 너무 사람이 귀하잖아요. 모두가 다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정말 조금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저렇게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방의 사정을, 파트너의 사정을 봐주느라고 그 시스템에 완전히 충실하게 따르도록 강하게 이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많은 제가 사례를 겪으면서 그렇게 이 시스템을 따르는데 타협을 했을 경우에 그 파트너가 남아있지 않더라. 그 파트너를 결국은 도울 수 없더라.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요. 오랫동안 제가 명단 관리를 하고 컨택을 하고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파트너십을 쌓아가는 한 해외의 파트너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이제 어떤 느낌상 지금은 내가 수를 하나 던져야 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영어 이름이 마리아고 그분께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드렸고 제품도 소개해 드렸고 이런 과정들을 지났는데 당신이 이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나와 함께 이 이플 메이킹 코스를 들으면서 당신이 나처럼 돼야 합니다. 학생으로서 이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수가 되기 위해, 선생님이 되기 위해, 정말 스폰서가 되기 위한 마음 자세로 이 이플 메이킹 코스를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곧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할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다면 나도 더 이상 당신에게 당분간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제 나름의 도박을 한 거예요. 그쵸?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이 겁을 먹고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제가 이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시스템에 완전히 들어오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을 때 이 파트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까? 그제서야 더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회사 소개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얼마나 놀라운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30년의 역사를, 이 스토리를 가진 기업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이 회사에 우리 리더님들이, 박사님이 쌓아오신 컨텐츠와 역사를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걸맞는 헌신과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사실 리더로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스폰서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파트너께서 정말 1회차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마리아가 되어야겠다. 내가 이것을 듣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주에 나가서 내 입으로 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져서 정말 명단 관리 같이 하면서 전 세계 자기의 연결된 커넥션들에게 이렇게 사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더뎌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나가서 제품 먹어라. 너 건강해. 제품만 팔고 설렁설렁 이 시스템도 편의를 봐가면서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겠지만 처음에 그것이 빨라 보이더라도 정말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가 2년간 느꼈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고 어떤 노하우를 쌓아가시면서 이 단호함, 시스템에 다이브인 하는 것을 본인에게도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의 파트너에게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비교적 2년 동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우리 앞서 가신 우리 리더님들이 세우신 시스템을 따랐다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제 2년간의 활동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이거는 하나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겠다. 저는 정말 우리 스폰서님이 황윤희 사장님 이거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안 해요, 못 해요 라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2년간. 일단 예 하고 받아삼킵니다. 그 말. 그리고 여쭤보죠. 제가 못하면 폐가 되는 건 아닌지요. 제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이 옵니다. 그렇게 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서 한 달 만에 보상 플랜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큰일이 나는 줄 알았어요. 저처럼 초보 사업자가 어디 그것도 다른 회사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스킨케어 브랜드. 그래서 내가 우리 이론 플러스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일단 오케이. 만들면 돼요. 되도록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작하는 6주 만에 제가 원데이 세미나 강사로 섰습니다. 그것도 너무 겁이 났지만 무조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작하는 3달 만에 리더로 승급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뭘 알아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길을 가신 리더님들이 계속해서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성장의 로드맵에 따라서 과제를 주시면 그것을 못해요, 안 해요 라고 하지 않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고 팔로우십도 중요해요. 우리가 리더님들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네라고 응답함으로써 우리 리더님들께 박자를 맞추고 그분들을 응원하는 것도 우리의 좋은 이 파트너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직장 이제 그만두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첫 저의 아담한 보상 플랜 사업 설명 이렇게 했었고 또 몬데이 세미나 그때 부산에서 서울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요 사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이날 처음으로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제품 모로실이 런칭이 되어서 모로실 다이어트 경진 대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품 드레스를 입은 김에 제품에 대해서 강연을 해라라고 해서 그때도 예라고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날 건강검진이 있어서 못 갈 날이었는데도 그 건강검진을 포기하고 가서 이것을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높은 힐을 신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힐 위에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보이는 단상 뒤에 들어가서 제가 말을 하면서 구두를 벗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제가 못했어요.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망할 각오로 죽어도 무대에서 주리라는 각오로 올라가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짜 이것이 내년 모로실 경진대회에선 나에게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폰서가 어떤 성장의 기회를 주셨을 때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 내에서도 이러한 문화를 만드세요.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라고 하면 좋아요. 어떤 시기적으로 격려가 필요하고 조금 성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데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분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다음에는 다른 분께 성장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분위기가 사실 그레이트 그룹에는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지 않습니다. 성장의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이 마음들을 각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어떤 해외 프로스펙트에게 이 이론 플러스 사업을 소개했더니 그분이 너무나 날카로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마리아, 내가 이 사업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내가 솔직하게 질문할 테니까 너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니야?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박수를 치면서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정말 비즈니스 감각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셨나요?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론 플러스 사업을 하시기에 가장 적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적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은 좀 준비해야 되는 단계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시간이 훌쩍 지나서 많이 진행이 됐네 라고 느끼는 부분도 시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세계인을 매료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또 세계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이론 플러스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우리 이론 박사님, 그리고 우리 사가라고 하나요? 사가의 그런 내용이 있죠? 세계는 나의 교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만, 한국에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업, 한국에서 잘 되는 것, 또 해외 다른 국외에서 잘 되는 것이 다 유기적으로 영향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사업의 주역이 되셔서 이 혜택들을 잘 누리고 멋지게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사업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윤진 리웨이 리더님. 제가 우리 황윤진 리더님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딱 2년 조금 안 됐는데, 돼 가는데, 바로 그 직전에, 2년 오기 직전에 영남의 부산센터에 가서 황윤진 리더님이 그때는 새파랗게 젊은 아마 그때 고객이었든지 아니면 아마 엄마 손을 붙잡고 왔던 초기 이제 이거 해볼까 말까 고민하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진짜 이론 플러스 이론에 대한 그 신뢰와 막 그 열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셨던